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법둥이 여러분, 김미옥과 함께하는 즐거운 민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민법 총칙 제15조와 제16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지셨던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멋지게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5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44페이지입니다. 자, 15조 1항 보시면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여러분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에 대한 촉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갑이 제한 능력자고요. 자, 을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한다는 거죠. 답을 달라고 촉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촉구를 할까요? 먼저 이 조문을 읽기 전에 여기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금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제한 능력자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우리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없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동적 유효가 되죠. 그러면 이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확정적 유효로 할지 확정적 무효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선택을 상대방인 을은 계속 초조하게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합니다. 뭐라고요? 추인을 하실 것인지 취소를 하실 것인지 빨리 결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확답에 대한 촉구입니다. 자, 그러면 1항을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죠. 자, 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자,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면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뭐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요 유동적 유효인 행위를,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위, 유동적 유효인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취소 안 하고 추인할 것인지,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요기 행위를 취소 안 하고 추인할 것인지, 자, 그리고 나서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줘서 기간을 잡아줬는데 그때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뭐 한 것으로 본다고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많은 걸 못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추인 말고도 뭐도 있는데 취소도 있는데 왜 추인한 것으로 볼까요?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가셔서 알콩달콩 잘 살고 또는 뭐 싸우시더라도 잘 살고 계시는 두 분한테 가서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이혼하실 거예요? 계속 사실 거예요? 하고 확답을 촉구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저놈이 왜 미친놈처럼 저런 걸 물어보지? 자, 그때 부모님이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아무 말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신다고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의 태도 첫 번째입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정답은 뭐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상 유지입니다. 이게 민법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적 유효는 뭡니까? 일단 유효지만 유효죠. 현상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계속 유효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그 유효가 뭐가 되길 원한다? 확정된 유효가 되길 원한다. 현상 유지죠. 그래서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예,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문은 이 그림을 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모르시면 조문을 읽기가 어려우신 거죠. 자, 되셨어요? 자, 현상 유지입니다. 현재 상태 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하나 보셨고 두 번째, 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행위를 현상 유지, 발송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현상 유지는 됐는데 그 뒤에 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다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우리 교재 27페이지를 한번 가십니다. 27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그때 추정을 공부하셨어요. 불명확할 때에는 좋은 쪽으로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정과 비교되는 내용이 본다입니다. 본다는 세 가지 단어로 쓰이죠. 본다가
볼 간자라고 해서 한문으로는 간주, 우리나라 말로는 본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의제,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우리 법 규정에서는 다 쓰이고 있는데요. 의제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세법에서 쓰이고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민법에서 주로 쓰입니다. 간주라는 말은 주로 교수님들의 교재에서 많이 쓰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뜻인데,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세법의 내용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세무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세무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개인도 있고 못 받아볼 수 있는 개인도 있습니다. 왜 이사를 갔거나 또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전달이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살아서 겨우 뭐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도착이 개개인별로 달랐을 때, 자, 그때 여러분 세무사에서 야, 세금 내라. 못 받았는데요? 못 받았으니까 못 냈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세금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순간, 세금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순간 도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착한 것으로 의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도착한 것을 의지하겠다. 그럼 여러분 도착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법 정책적으로 무조건 그러한 것으로 일어난 것으로 무조건 간주하겠다, 보겠다, 의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못 받았다니까요? 알아. 하지만 세법에서는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넌 무조건 받은 거야. 왜 세금 안 내? 안 냈네?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간주 본다 의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 또는 법 정책상의 이유로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로 도착했는지 도착 안 했는지 상관없이 일정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정하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발송하는 순간 무조건 도착한 것으로 확정해버립니다. 예, 그런 단어가 본다, 간주 의제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이런 말이 써있죠. 그 후 다투는 자가, 저는 못 받았다니까요, 세금고지서를. 그 반대 사실의 증거를 제출해도 확정된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받은 것으로 봐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15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을 안 했어. 그러면 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한쪽으로 보는 거죠.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법 정책적인 기준은 현상 유지라는 거, 예, 그거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 법 정책적인 기준을 알려드린 거죠. 자, 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논점까지 끝났고, 자, 그리고 마지막 논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조를 다시 한번 갈게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보세요. 제한 능력자에게 물어봅니까? 미성년자에게 물어봅니까? 미성년자는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제한 능력자가 누가 됐을 때?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을 때. 능력자가 된 후에야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세 번째 논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물어보는 건 되는데 법정 대리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양 보시면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인 사라지죠. 능력자가 안 됐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까, 자, 능력자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또 마찬가지로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정답은 뭐라고요? 현상 유지. 그래서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항이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 특별한 절차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쓸데없는 잔지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필요는 없어서 여러분이 생략하도록 하고, 자,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하는데, 특별한 절차 밟기 싫은데? 귀찮아. 이러고 있는데, 답을 안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절차를 무조건 밟게 만드는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밟을지 말지는 자신의 권리죠. 그런데 무조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무조건 밟아야 되네요. 왜? 내가 안 밟으면 무조건 추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요하는 행동이 되죠. 그래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뭐 한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취소하겠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를 꼭 밟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을 해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6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6조를 가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방금 누가 추인을 할 수 있었죠?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이쪽에 제한능력자 측 있지 않습니까? 제한능력자. 자, 여러분, 여기 제한능력자들이 여기서 이 녹색으로서 추인과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여야 될 것은 뭐냐? 빨간색의 철회나 거절이 있는데 요거는 상대방 측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 자,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철회나 안 그러면 단독행위에 대해서 거절을 해서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철회나 거절은 을이 상대방이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조 보도록 하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자, 맞죠? 을의 철회권과 거절권입니다. 1항 보시면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자, 우리 계약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계약이죠. 계약일 때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을 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죠. 녹색인 갑 또는 A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철회나 거절을 을이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민법은 먼저 주장하는 쪽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추인을 아직 안 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기 전에 유동적 유효 상태라는 뜻이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일 때 상대방인 을은 이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한다는 얘기는 유동적 유효인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나 안 할래. 나 이 계약 안 할래. 하고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즉 제한능력자임을 알면서 악의로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얄짤 없이 그냥 절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선의의 을만 보호를 해주고 악의의 을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철회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2항 가시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자, 여러분 뭐라고요? 단독행위입니다. 제한능력자에서 혼자 하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을 해서 확정 유효가 되기 전까지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을 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이죠.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선의자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전혀 없죠. 선의, 악의자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을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악의의 을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세요. 몰랐던 사람은 보호해주는 게 맞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도 보호해주냐? 여러분, 포인트가 단독행위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만 나 아저씨 좋아요 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툭 던져주고 갑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저씨 나 이거 안 가질 거야. 나 이거 버리고 갈 거니까 아찌 가지든지 마음대로 해. 하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전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안 된다 얘라 가져가라. 라고 얘기해서 자, 여러분 그 경우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혼자 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이라도 거절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항 가시죠. 제1항의 절해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확답의 촉구의 경우에는 갑과 A한테만 물어봤는데 지금 철회나 거절은 여기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고요? 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도 뭐라고요?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철회할 수 있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죠. 제한능력자 측에서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그럼 이 행위를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에게 엄청 유리하게 하려면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건 절대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계약이 유효가 되면 뭐를 가지지만
권리도 가지게 되지만 뭐도 부담하니까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되면 제한능력자는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의무도 질 게 없는 거죠. 돌려받고 없던 것으로 하면 끝납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게 그게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한 거죠. 아니 지가 사고 싶었는데 여러분 법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의무나 권리도 없지만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민법의 가장 법정책적 요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 칸, 여기 나와 있는 요 칸은 여러분 누구에게 엄청 유리하다? 제한 능력자에게 엄청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보니까 여기는 제한 능력자도 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갑도, 미성년자인 갑도 자 녹색이니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가 있고, 상대방인 을도 제한 능력자에게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가장 중요한 요소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법 조문을 읽어라? 읽지 마십시오. 법 조문을 읽으려면 체계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체계를 잘 잡고 읽으시면 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복습하시면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법둥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